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제곱킬로미터를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해 지난 26일 도보에 공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 대상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3분기 전국 땅값이 0.95% 올랐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상승률은 2.6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0.1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4.59%의 상승률을 나타냈고 3분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87만 9천 필지로 2분기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지난 26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11월 서울에서 한 개 단지 296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는 2018년 4월 55가구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8개 단지 총 19,916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전월 대비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 13개 단지, 지방에서 15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투기 문제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길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시군 가운데 부동산의 거래량이 적고 그리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제외하고요. 23개 시군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에 나선다는 소식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생기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진 소장님 모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의 시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무려 20년 만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지구 단위 계획을 서울시가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재정비가 될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올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30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30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었죠.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개발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현재 그 용적률과 건폐율 이거를 좀 더 상향을 해서 주거 지역의 주거 단위 어떤 그 주거 비율을 높여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물론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도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지난 5월 26일 날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용적률보다도 조금 더 높게 어떤 용적률 건폐율들이 어떤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을 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얼마나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또 어느 지역보다도 더 그 지역의 또 상품성이 우월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투자 가치가 더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서울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이 수리 완화가 거의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지나가고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획일적 규제나 평면적 계획의 한계를 깨고 실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중심에서 도시 재생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도시개발 용지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부와 관련된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주택을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현재 현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물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용도에 맞게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공공성을 또 확보를 하고 재개발 용지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 상향을 검토를 해서 주거에 관련된 주거 물량 비율을 좀 높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방침일로부터 시행을 한다. 행정명령이죠. 그렇게 해서 기준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구역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주택들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수립 기준은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폐지가 된 거고요. 새롭게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서울 지역의 전체적으로 현재 그 주택의 건축 연도별 건축 지어진지 실제 신축되어진지 얼마나 된 주택들이 많은가 봤더니요. 현재 서울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년 이상 된 것들, 40년까지 다 포함시켜서 30년 이상 된 것들까지 따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한 50% 정도가 해당됩니다. 50% 정도 된 물량들은 대부분 다 현재 30년에서 4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고요. 또 도심권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비율은 다 대동소이하고요. 동남권 지역이 좀 많습니다. 동남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강남과 서초, 송파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적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실제적으로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용적률과 또 주거 지역 용도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행정 동별로 봤을 때 30년 이상 주택되는 구성을 봤을 때도 붉은색 라인이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봤을 때는 강남과 서초가 월등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 오래된 주택들이 많다는 얘기는 신축 주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재건축 연한을 이제 40년으로 봤을 때도 그 40년을 채운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신축이 되고 재건축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어느 지역에 더 방점을 두고 현재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는가 보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은 실제로 비율은 얼마 안 되죠. 서부권이라든가 동부권, 이쪽 서쪽 또는 동쪽이라든가 북쪽 끝 이런 지역으로 이제 어디서 포진을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가 때문에라도 그럴 수 있고요. 기초 원가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된 내용대로 실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노른자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률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서울시 유형별로 봤을 때 그러면 집이 없어지는 비율, 멸실되는 비율과 신축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보게 되면 물론 이거는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량에 해당되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그만큼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멸실이 됐다 해서 바로 신축되는 건 아니고요. 멸실된 시점부터 보통 3년에서 길게 4년에서 5년까지 이제 신축 물량이 확보가 되겠죠. 보게 되면 2017년도까지 보게 되면 아파트 비율이 2016년도에서 17년도 비율이 아파트 멸실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31%, 24.8% 전체 주택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공급될 물량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저 물량들이 어느 지역에 포진되고 있는가는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새롭게 주택이 지어진 비율, 주택 건설 현황을 봤을 때는 2010년도부터 쭉 보시게 되면 아파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은 보통 2010년도 정도 됐다 했다면 2006년도나 7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멸실이 된 주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거꾸로 3, 4년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물량은 2014년도나 13년도에 이미 준비가 다 끝나서 멸시가 이제 끝난 주택이 이제 지어지면서 그만큼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당연히 3, 4년 정도가 소요된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017년, 16년도에 3, 4년 정도 잡았을 때 내년, 후년 정도에 입주될 물량들은 그만큼 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주택 멸실 부분은 단순하게 재건축 물량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재개발, 공공재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지역별로 봤을 때 현재
개발될 수 있는 면적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따지게 되면 어느 지역에 더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되는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 강동이라든가 강남 지역의 재건축 물량들이 내년 후년 입주한 물량들이 많습니다. 강동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현재 은평구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됐죠. 그런 것들이 현재 거의 70% 이상은 다 지정 취소가 됐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물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현재 이 물량의 어떤 통계에 잡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현재 서울 지역에는 주택 공급될 양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용적률 상향 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250, 300%를 일괄적으로 300%까지 끌어올릴 거고요. 거기 일반 상업 지역의 기준 용적률은 300에서 600%짜리를 최저 500부터 600%까지 최저 기준이 달라졌죠. 최저 기준이 300%였는데 이제 500%로 완화가 된 거고요. 근린상업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에서 500에 현재 부여된 기준 용적률을 최소 400%대부터 시작을 해서 500%대까지. 거기에 또 중심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500에서 700%를 600%부터 700%까지 이제 완화시켜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이 동일한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 지역이 달라가지고 실제적으로 용적률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실제 실효성 부족한 부분이라고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 용도 상향했을 때는 준주거 지역 주거 비율을 60%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60%까지만 현재 주택을 공급을 해라라는 내용을 용도 지역 상향과 관계없이 일반 주거 지역도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거 비율이 90%까지 허용된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이런 형태로 해서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신축 주택 또는 현재 새롭게 용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폐율 조정하고 있죠. 실제로 건폐율 완화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건폐율 완화에 따라 인센티브를 연계를 하고 거기에 소규모 외시 밀집된 상가 또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을 때는 부지 제공 비율만큼 건폐율을 완화한다. 부지,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을 했을 경우에는 제공된 면적만큼 건폐율을 높여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된 지역 같은 경우도 가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저층부 건폐율 완화했을 때는 고층부까지도 형태로 현재 교체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또는 역사 자산 지역이나 지역 특성 보존이 필요한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도 건축물 높이 제한에 상응해서 법상 건폐율 최대 한도까지 높여주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요거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넓게 짓고 높게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당연히 호실은 늘어날 수 있죠. 주택 호실이 그만큼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기업 비율의 기준 완화, 공개 공지라든가 전면 공지 또는 지역 기여 시설, 건축 한계선 등을 기여 비율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기여 비율에 포함된 내용은 공공 기여 비율 중에 5% 이내로 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전면 공지, 지역 기여 시설은 5%를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나머지 시설들은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느 심의를 해서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일반 주거지역에 또는 상향 단계별 공공 기여 비율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일반 주거지역 2종부터 3종까지 준주거지역까지 들어갔을 때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에서 15%, 20%, 30%까지를 공공 기여 비율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전면 공지, 지역 기여 시설 등 이런 시설들은 이 30% 안에서도 5%를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겠죠. 다른 시설을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2종 같은 경우는 10%에서 거의 10에서 한 30% 정도 선까지는 공공 기여 비율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서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익성이 필요한 것들, 어떤 사적인 개념이 아닌 공익성이 필요한 것들은 제한을 두고 5%까지만 짓게 되면 그만큼 허용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에 인천부터 경기 지역에 30만 가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현재 공급되겠다는 내용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태릉이라든가 서초동이라든가 강남구라든가 이런 지역도 나와 있죠. 서부권, 동부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또는 현재 용지 확보가 안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용지 확보가 어려운 대신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에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조건들, 완화 조건을 만들어줘서 주택 공급량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가 변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크게 변화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부터 해서 주택 가격도 상승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느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다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고 있는 물건인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을 짚어보고 왔는데요. 용적률도 커지고 건폐율도 좀 조건이 풀어지는 등 전반적인 조건이 유연해진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안에 포함된 지역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정보체크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지역의 기후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2호선,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설릉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소형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7억 2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울의 핵심 입지인 강남구에서 삼성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거의 20년, 30년 이상을 부동산 투자 1번지가 강남 서초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중에서도 강남구 중역 중에서도 삼성동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1순위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다 보셔야 되고요. 전철 노선은 2호선과 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W역세권이고요. 전철역에서 도보로 한 3, 4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최역세권입니다. 건너편 쪽에는 공원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적 복합지구가 현재 위로 삼성중앙역부터 삼성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하고요. 이용 가능합니다.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은 교육특구라고 하는 대치동이 이제 포진하고 있고요. 현재 구마을 재건축이라든가 그 주변에 대치동 재건축 단지들, 학원가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시설들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항상 몰리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또 전철역 주변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교통여건, 입지여건 상당히 우수한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을 보시게 되면 산능역과 삼성역 이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 가능하기 때문에 선능역과 삼성역에 있는 상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능역 같은 경우는 현재 대규모 오피스라든가 혼합지역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저층 단지의 저층 상가들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상권이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역 주변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포진할 수밖에 없는 공연시설이라든가 지하 쇼핑 공간들 앞으로는 더 커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만들어지고 있는 또 공항터미널이라든가 백화점 면세점까지 고가의 상품들이 현재 즐비하게 쇼핑할 수 있는 조건이 이제 어느 정도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호선 라인에 현재 그 삼성동과 연결된 그 주변에 교육시설이라든가 학군시설들 또는 현재 관공서라든가 교통 여건들 광역교통 버스망들이 잘 갖춰져 있는 현재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신축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차 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거의 평호텔을 동일 평수로 봤을 때 거의 17억 9천만 원까지 호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3분의 1 정도 가격도 안 되겠죠.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역과 강남역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용적률 상향해준다 말씀드렸죠.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800% 이상까지 가까이도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현재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투자가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 용적률이 800% 이하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지역이고요. 현대자동차와 연결된 송파 또는 현재 탄천 또 한강 정비공역까지 연결되고 또 영동도로 통합개발이라든가 현대자동차 무역센터가 중심이 된 업무 활성화 지구 거기에 또 상권 대형 상권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뭐 현재 강남구 지역 중에 특히 이제 서울시 지역 중에서도 가장 큰 단일 면적의 대형 개발이다 보셔야 되고요. 현대자동차는 실제적으로 생산 고용 창출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명 정도 육박을 한다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는 현대자동차 본사뿐만 아니라 공연장부터 해서 컨벤션, 호텔 업무시설, 전시시설이 같이 들어서기 때문에 기타 업종까지도 굉장히 그 주변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 개발은 지하 6층까지 개발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환승역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그 조건으로 만들어준다. GTX A노선, C노선, 거기에 위례신사 급행 간설철도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권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도시 개발한다는 내용도 얼마 전에 발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3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되고요. 7억 2천만 원부터 7억 9천만 원까지 정도 시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금액 5억 8천만 원부터 6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시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억 4천만 원부터 1억 7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또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60만 원 정도의 아주 고소득이 어떤 보장이 되고요. 대출
2억 8,800만 원부터 3억 1,6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4억 200만 원부터 4억 4,4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업무, 인프라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보다 높은 임대 시세가 어떤 형성되는 지역이다. 또 배우 수요가 풍부하고요. 강남 최대 개발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그런 소형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가치에 주목해 보면서 첫 번째로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아파트였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불량 1.5룸구조의 오피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교통 물론 편리하고요. 강남구 안에서도 참 직장인들이 많아서 오피스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입지와 다양한 호재들 만나볼까요? 네, 좀 전에 삼성동 같은 경우는 현재 삼성역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강남역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형 상권을 현재 배후로 두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3, 4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 이 지역도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겠죠. 강남대로 주변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라든가 롯데, 삼성부터 해서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 그 주변에는 중소기업들이나 업무 벤처타운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 포진된 어떤 업무 형태를 보시게 되면 IT 기업과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젊은 층 인구들이 많고요. 혼자 사는 또 아직 미혼인 어떤 싱글의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1.5룸의 오피스텔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현재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손꼽히는 지역이 강남구 지역 중에서 역삼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강남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권, 거기에 또 전철역과 연결된 또 그 주변에 대형 상권이 있겠죠. 또 현재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현재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 그 주변에 있는 업무단지라든가 주택단지들, 뭐 이 테헤란도 연장선이 연결되면서 또 서초동까지 연결되는 또 상권의 이동 이런 거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주변의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어떤 광역교통망이라든가 대형 종합병원부터 해서 관공서까지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 주거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이 강남구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이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 구성도 늘어나고요. 업무 지역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직장인들이 그만큼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는 임차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는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 계획구에 강남역까지 같이 연결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현재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이제 기타 업종까지도 개발되는 지역, 또 현재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서 현재 GX,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연결된 라인이다 보니까 광역교통망의 중심이면서 업무 지역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연결된 테헤란로 2지구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00% 이상 또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 이상의 용적률을 허용한다. 그 얘기는 토지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분이 그만큼 현재 확보가 굉장히 크게 한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예상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70%까지 가능하고요.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채 1억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 업무용 또는 현재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공실이 없습니다. 수익률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는 서너 개 정도만 있어도 현재 매달 들어오는 고정적인 수입을 보실 수 있고요.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이까지 발생한 조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어우러진 테헤란도 바로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요.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부동산 투자 지금이 적기일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화 상담 자리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 지금 해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1:1 무료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 통이면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준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연수 소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의 HBSI 전망치가 60선에 그치며 부정적 전망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요, 달려라 하니 최한희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지금 투자해도 좋을까, 그리고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참 어려워하시고 고민 많으신데요. 오늘 팀장님께서 두 지역으로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유용한 두 지역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 종로에서 오피스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산에서 알짜 매물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와 용산구입니다. 각각의 지역 매력이 다를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로구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 바로 서울시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인데요.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서 오피스 사무실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의 가격은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투자를 하기에도 혹은 내 사무실을 연다고 생각해봐도 종로구 중심이라는 게 참 상징적이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요. 주변 환경이 어떨까요? 네, 일단 오피스가 위치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로 먼저 살펴보면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한 도보로 4분,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위치고요.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시기 때문에 지하철도 편리하고 오피스 바로 앞쪽에 버스도 굉장히 많이 오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위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좀 살펴드리면 이미 뭐 상권들이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상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업부터 또 중소기업, 또 앞쪽에는 시장들이 삥 둘러싸고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이 나와서 동대문 또 DDP로 바뀌면서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쪽까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권들 중심 안에 있는 오피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지역을 살펴보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4, 50년 된 건물들이 많아서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좀 허물어지는 건물들 안에 위치한 오피스도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신축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지하 주차장도 너무너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상권 안에서 깨끗한 오피스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부터 종로가 여러 기업들이나 상권으로 잘 알려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련된 느낌보다는요, 좀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지역으로도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이 종로구 쪽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지금도 종로구는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도 좀 신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 50년 된 건물들이 골목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변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도심 재생 사업을 이루어가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운 일대를 좀 변화시키는 세운지구 촉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굉장히 좀 진행이 오래 되고 있죠.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곳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중간에 멈췄다 다시 진행되고 이런 과정을 겪고 지금은 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원래 있던 산업과 신사업이 같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주변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주변의 상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가 더 서촌 북촌 도심 재생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로구가 한 200억 원을 들여서 이곳을 문화 쉼터로 바꿀 예정입니다. 인데요. 그쪽 가면 것이 생각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많은 분들이 그 독특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관광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두 번째로 이제 개발 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일대 복합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 인데요.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호텔도 들어가고 뭐 레지던스도 들어가고 뭐 마이스 시설, 쇼핑센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정말 강북의 코엑스를 목표로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면 정말 큰 하나의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묘 창경궁 연결 복원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덕궁과 원남동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예전보다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다니기도 편해지고 보행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이것은 1층 지상은 이제 녹지로 더욱더 활성화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궁궐을 좀 복원하는 공사가 2021년 6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복원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역사성과 자연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예쁜 정원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나들이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네,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 종로구가 재생되고 있다고 해요.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최신식으로 바뀌고 녹지까지도 조성된다고 하니까 더 매력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종로구에서 또 중심 상업 업무지구잖아요. 여기에 사무실에는 투자를 한다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할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오피스 정도 살펴보실 때 매매가가 한 3억 4천에서 한 3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는 한 2천에서 보증금 2천에서 3천에 월 110에서 한 12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은 2억 2천에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받아보신다고 예상을 하신다면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종로 오피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종로구의 오피스 사무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가격 상담은 02-315-266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종로구와 사무실 참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쪽 종로는 워낙 사실 그 오피스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에 오피스를 또 투자 목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좋으냐면 일단 부동산 규제에서 조금 자유롭다라는 것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피스에 요즘 굉장히 많은 메리트를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오피스 자체가 이제 대출 규제나 전매 제한,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이런 부동산 정책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주택에서 오피스로 투자를 옮기시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장 큰 메리트는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요. 작은 돈으로 또 나중에 또 환급성도 좋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트들을 따져보신다면 가장 좋은 지역 종로에서 오피스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 자체를 보면 오피스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굉장히 잘 형성이 된 상권이고 그 상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오피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볼 때 신축의 희소성을 알기 때문에 신축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층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 그 안에 있는 오피스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추세가 1인 사업자, 1인 법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 1인 사업자는 7만 7천여 개였는데요. 2018년 7만 7천여 개로 6년 동안 1인 사업자 수가 무려 4배나 증가를 했고 지금도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도 굉장히 중대형의 오피스보다 내가 직접적으로 혼자 일할 수 있는 1인 오피스나 2인 오피스, 좀 소형 오피스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추세의 흐름을 봐서도 이런 소형 오피스가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 사무실로 이용은 물론이고요. 투자의 목적으로도 요즘 떠오르고 있는 종로구 중심 업무지구에서 만나보는 오피스였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의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지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인데요. 4호선, 6호선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삼각지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요즘에 특히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용산 팀장님께서도 참 많은 문의를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삼각지역 쪽 분위기는 어때요? 네, 지금 굉장히 핫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삼각지는 계속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꾸준히 인기가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위치가 바로 삼각지역하고 바로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 지역은 일단 4호선과 6호선의 더블 역세권이고요. 두 개의 노선을 빠르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제 삼각 지역을 나오면 한 1분만 걸어가면 지금 소개해드린 매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철과 인접한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다. 요즘에 한강 조망권인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기 때문에 이촌 한강공원을 걸어가서 운동이나 뭐 아니면 산책 그리고 뭐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쾌적한 자연환경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걸어가면 신용산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요즘에 계속적으로 뭐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즐길 거리, 뭐 아니면 쇼핑거리 굉장히 많고 또 이쪽으로 가보면 이태원 쪽이 있기 때문에 이태원도 많은 분들 요즘 예전보다는 많이 이태원 죽었다 하지만 그 한남을 일대로 계속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리는 내 생활 편의 시설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중간중간 잘 포진되어 있는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종로를 가기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의도도 가깝고요. 또 강남 쪽을 가기도 가깝기 때문에 이동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신 위치, 자가용을 갖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대체 주거지로도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호재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땅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네요. 서울 한가운데라는 용산의 지역적인 이점도 누리고 한강도 누리고 그런데 뭐니 해도 용산은 개발 호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만나볼까요? 네, 일단 몇 가지로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가장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이 용산 정비창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용산 정비창 부지가 굉장히 넓은 부지인데 약간은 죽은 부지였는데 이것을 개발한다라는 이제 청사진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갈까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셨는데 주거시설이 들어간다라고 함과 동시에 더 많은 분들이 청약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공부까지 하시는 분도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용산의 땅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지역에 8천에서 10,000세대의 이제 주거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생활 편의 시설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형성이 될 거고 쾌적한 환경들을 만들려고 용산에서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산 정비창이 주거시설로 바뀐다라는 것은 용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남 뉴타운 재개발 추진 사업입니다. 한남동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곳에 조금 허물어진 것들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 핵심 부지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재개발은 많은 분들이 단군 이래의 최대의 재개발 사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만큼 기대가 많은 사업이고요. 이 노른자 땅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주변의 집가를 충분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남 고가 아파트 관련 수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남동은 더일과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만 들어도 굉장히 또 많은 연예인들이 얼마의 집을 샀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부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곳에서 바로 입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시설을 좀 누려보고 내가 한남동에 정말 나중에 살아도 더 편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좀 투자를 해서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좀 입성하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삼는 것이 주변 이제 삼각지역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삼각지역 쪽은 그 생활 편리 시설을 그대로 누리면서 느낌도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주변의 대체 주거지로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지역의 집가도 그대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인데요. 용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한가운데 굉장히 큰 녹지 시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교통도 편리하고 또 서울의 중심에 있고 이렇게 큰 녹지 공간이 서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더욱더 사람들의 편리성에 있었을 때 더 많은 유동인구를 이끌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주민들은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 녹지가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또 용산민족공원이 굉장히 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그대로 흡수하는 매물이 될 것이다라는 면에서 호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안 그래도 호재가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용산 지역에 아파트들이 또 생기면 주변 시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투룸 다세대 주택, 삼각 지역 코앞에다가 한강도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만나본다면 대체 금액은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 투룸 시세 만나볼까요? 네, 요즘 이쪽 시세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은 매매가가 한 5억 5천에서 5억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는 한 1억 7,500에서 1억 8,500 정도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실제 투자하실 금액은 한 3억 7,500에서 한 3억 9,500 정도 접근하실 수 있는 용산의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용산 지역 주택 가격 정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즘 부동산 지역별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만큼 팀장님과 참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용산 지역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앞서서도 많은 것들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지만 용산은 정말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용산 자체를 보면 지금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앞서 말했던 대규모 개발들이 하나씩 완성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고 부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한남 뉴타운 조성이 완성이 되면 주변을 토대로 일반 동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주거지로서의 선택하신 삼각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가가 들썩들썩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들썩들썩할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매물로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은 매물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4호선, 6호선 삼각지역에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교통의 호재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를 놓으실 때는 직장인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또 삼각지역 쪽이 작은 기업, 큰 기업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이 많이 그곳에 머무시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실 없이 계속적으로 임대를 잘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면 교통의 호재까지도 있는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규모 개발들로 인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인 용산구에서 삼각지역 바로 근처의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최현희 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